학습자님이 이제 학점은행제로 대졸자 전형이나 일반 편입을 준비한다 하면 이때 가장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전문학사 취득 과정이죠. 학점은행제 전문학사를 기준으로 잡으면 80학점을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학점은행제를 시작해서 대졸자 전형 일반 편입을 준비하기에는 늦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졸 학력 기준으로 2학기 안에 전문학사를 받는다 하면 수업 학점에 자격증, 독학사 학점 추가해서 80학점을 기준으로 맞추는데요. 현 시점에서 걸리는 부분이 이제 독학사 학점이거든요. 1단계 독학사 시험을 못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게 늦지는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시작해서 올해 안에 전문학사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으는 게 가능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학습자님의 현재 보유 학점이 20학점 미만인데 지금 공부를 시작한다 하면은 조금 늦은 게 맞습니다. 과정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빠듯하기는 할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살펴볼 건데 최종 학력은 고졸, 전공은 경영 이렇게 기준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고졸 학력 기준으로 지금 시작해서 2학기 안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경영이랑 정보통신, 정보처리 이런 전공들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나마 만만한 전공이 경영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학점 계산을 할 건데 24년 1학기, 24년 2학기, 2학기 과정으로 수업 학점 42학점을 넣는 것 여기서는 변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수업 학점 42학점 이거를 베이스로 먼저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뭐 학습자님이 자격증을 더 추가한다거나 독학사를 더 많이 합격해서 수업 학점을 줄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현재 독학사 1단계 학점을 넣지 못하는 시점에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학점은 42학점 웬만하면 다 넣어주세요. 수업으로 이제 42학점을 넣었으니까 남은 38학점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 이거를 이제 자격증 학점과 독학사 학점 두 가지로 채워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수업 학점 42학점 전부 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매형 테스트 우수 등급 자격증 이것도 베이스로 잡고 가주세요. 현존하는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자격증 중 난이도 대비 학점을 가장 많이 주는 자격증입니다. 2학기 과정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한다 하면은 무조건 얻는 걸 추천하고요. 경영 전공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이나 정보처리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도 얻는 게 좋아요. 일반 학점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수업으로 42학점, 매형 테스트로 18학점 여기까지의 과정은 일찍 시작하신 분들, 늦게 시작하신 분들 상관없이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매형 테스트 자격증이 생각보다 시험 일정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학기 과정 안에 합격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진짜 할만하거든요. 지금까지 적어둔 것들 한번 계산하면 수업으로 42학점, 매형 테스트 자격증 18학점 이렇게 총 60학점을 모았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든 싫든 일단 무조건 따라오셔야 2학기 과정 안에 80학점을 모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하고 이제 나머지 학점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60학점을 얻었는데 나머지 20학점은 어디서 가져올 건가? 이때 부족한 20학점은 보통 독학사 1단계에서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 불합격 과목이 생기면은 불합격한 과목에 대한 학점만 독학사 2단계로 보충하거나 아니면은 남은 학점 보면서 난이도 낮은 자격증을 더 넣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시작 시기가 늦어서 독학사 1단계 시험을 못 보잖아요. 독학사 1단계를 놓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단계에서 최대한 학점을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20학점을 다 끌어오면 제일 좋아요. 2단계부터는 과목당 5학점이라서 4과목 이상 합격하고 끝내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몇 과목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일단 앞에 적어둔 60학점을 베이스로 잡고 지금 2단계에서 20학점 이상 보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독학사 1단계 시험에서 몇 과목 떨어지고 여기서 변수가 생긴 학점을 2단계에서 보충하는 거는 괜찮아요. 2단계는 생각보다 할만하거든. 난이도 낮은 전공 콕 집어서 한다고 하면은 독학사 2단계 가정학으로 하시면 되고 경영학 전공 대신에 정보통신이나 정보처리 전공 선택하신 분들은 독학사 2단계 컴퓨터공학으로 준비하시면 되니까 결정적으로 2단계까지는 객관식 문제만 나와서 공부 어느 정도 하시면은 합격 커트라인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2단계에서 불합격한 과목이 나오고 이거를 3단계에서 보충하려고 한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독학사가 3단계 시험부터 주관식 문항이 생기고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2단계에서 몇 과목 떨어졌네? 그러면 3단계에서 합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2단계에서 4과목 이상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그래도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는 독학사 3단계에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학점을 하나 더 넣어서 보충한 게 맞는데, 내가 3단계 독학사를 병행하지 않으면서 20학점을 채운다 했을 때의 마지노선, 독학사 2단계에서 최소 2과목 10학점은 가져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최소 10학점은 가져오셔야 나머지 학점을 자격증을 넣던가 해서 채울 수가 있어요. 독학사 2단계에서 뭐 한 과목만 붙었다거나 아니면 2단계에 다 떨어졌다, 그때부터는 학습자님의 공부 과정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매형 테스트처럼 단기간에 18학점 이상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없어서 2단계 결과가 안 좋으면 3단계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상황만큼은 꼭 피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변에 3단계 독학사 합격하는 사람 많던데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강력하게 말리겠습니다. 3단계 이상의 독학사 시험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일단 좋게 생각을 해서 학습자님이 만약에 2단계 독학사에서 2과목 이상 붙었어요. 여기서 10학점을 가져왔으니까 나머지 10학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한 매형 테스트 자격증 말고 다른 자격증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학점은행제 안에서는 매형 테스트 자격증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괜찮은 자격증인데, 보시면 이제 SMAT 1급, 컴퓨터 활용 1급, 네트워크 관리사 2급. 만약에 학습자님이 다가오는 2단계 독학사 시험에서 2과목을 합격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SMAT 1급, 커말 1급,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여기 3가지 자격증 중에서 하나를 얻어주시면 되고요. 경영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은 SMAT 1급, 정보통신이나 정보처리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은 커말 1급 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 얘네들이 이제 10학점 이상 등록 가능한 자격증인데 난이도가 엄청 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2단계 시험에서 최대한 학점을 많이 가져오되, 그래도 학점이 부족하면은 그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보시면은 컴퓨터 활용 2급,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6학점짜리 자격증입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공부하시면은 합격할 수 있는 난이도 낮은 자격증이고요. 컴퓨터 활용 2급이나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은 내가 독학사 2단계에서 쇠과목, 그러니까 15학점 이상 가져왔을 때 추가하면 좋은 자격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부족한 20학점을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이제 수업과 매형 테스트 우수 등급 자격증 취득을 베이스로 잡아서 60학점을 만들고, 이후에 20학점을 독학사 3단계 역시 2단계와 자격증으로 넣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물론 3단계 이상의 독학사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학점을 채우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독학사 2단계 시험에서 최대한 많은 학점을 가져오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그때는 자격증을 넣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기준을 고졸 학력의 경영학으로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는데, 학습자분들마다 상황이 다 같은 건 아니다 보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설계를 좀 만들고 싶다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학습자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성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